안녕하세요. 썰데이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월이 시작되자 제주도에는 어김없이 폭설이 내렸다. 딱 작년 이맘때도 그랬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금요일 퇴근길에 제주도로 떠났던 남편은 매서운 바람을 피해 뜨끈한 고기국수를 먹고 인천공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방을 잡고는 꼼짝없이 숙소에 갇혀있게 생겼다고. 방에서 바다만 실컷 보고 가겠다고 아쉬운 푸념과 사진들을 늘어놓으며 다음엔 꼭 같이 오자 약속했다. 짠하고 안타까웠던 그 여행이 사실은 상간여와의 100일 여행이었음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3개월 후, 바로 작년 5월이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해 답답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 삭제했지만 판에다 주절주절 글을 썼었다. 이혼을 망설이고 있는 내게 바람도 중독이다. 한 번도 안 피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 아이를 방패막이 삼아 이혼을 망설이는 건 비겁하다 등등의 따끔한 일침이 달린 것을 기억한다. 이혼하는 게 고민돼요 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아이러니하게도 당장은 이혼할 생각이 없으니 제발 내가 내린 판단이 옳다고 공감해줘요 라는 답정너라는 것도 너무나 잘한다. 그럼에도 이렇게 글을 쓰는 건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첫 번째고, 혹시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훗날 이혼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구구절절 설명하느니 이 글의 링크를 보내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가 두 번째 이유다.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9개월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남편과 한 집에서 얼굴을 맞대고 살고 있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연을 판에서 읽었다면 이거 주작 아니냐고, 어떻게 같이 사냐고, 나 같으면 당장 이혼하겠다고 댓글을 달았겠지만 막상 내 일이 되고 나니 내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관대했다. 그래, 세상 사는 게 다 내 뜻대로 안 되지.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내 맘대로 아빠와의 관계를 끊으면 안 되지. 죽이고 싶은 남편이지만 아이한테 좋은 아빠면 한 번은 눈 감아줄 수 있어. 상간녀가 준 피해 보상의 일부를 남편이 보태준 것도 알고 있고, 회식 중이라 했지만 택시를 타고 상간녀가 사는 동네에 갔었다는 것도 알고, 아이가 구내염에 걸려 친정에 가 있는 동안 모텔에 갔던 것도 안다.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상간녀 집에서 관계를 갖고 퇴근 후에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와주는 힘이 남아도는 이 시대의 진정한 슈퍼데디. 계절 지난 옷을 정리하다가 자켓 안주머니에서 그 여자 얼굴이 큼지막하게 박힌 포토티켓을 발견하게 된 건 지극히 우연이었지만 증거만이 살 길이다라며 미친년처럼 컴퓨터 폴더 속에 폴더까지 탐색해서 귀엽고 사진과 동영상을 찾아낸 건 내 노력이었다. 그렇게 매달 충격적인 이벤트를 겪다 보니 어느새 해가 바뀌어 있었다. 작년 일을 잊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얽매이진 말자고 다시금 마음을 잡았지만 한 달 전 남편 생일 12시가 되자마자 1등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낸 익숙한 카톡 프로필을 보니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졌다. 작년 여름 화병에 시달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센터를 찾았을 때 원장은 내게 자살 방지 서약서를 쓸 것을 권유했다. 아내는 평생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남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상담 때마다 말했지만 내가 눈물 젖은 서약서를 쓰던 원장이 떠들던 딱히 달라지는 건 없었나 보다. 그래서인지 이번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정말 끝이라고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었다. 퇴근하자마자 끓여둔 미역국을 싱크대에 버리려고 하니 남편이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으며 진짜 정말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애원한다. 이번에도 달라지는 모습이 안 보이면 그때 소송을 하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그럴 일 안 만들 자신 있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친다. 개가천선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다. 부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유년기부터 아주 문제가 많은 케이스였다.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이 소각되기 전에 재활용이라도 된다면 어쩌면 당분간은 조금 더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백업해둔 증거들이 든든하게 내 편이 되어줄 것임을 알기에 까짓 거 또 한 번 속냄새 치고 남편이 원하는 마지막 기회를 줘본다.
이혼하기 참 어렵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내 결정에 따른 책임감 역시 무겁다. 이혼을 결정할 때 해야 하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면 참고 살아도 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예를 들면 외도, 도박, 폭력 등 일하면서 고민하랬는데 때마침 오늘 상간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싶단다. 아무래도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을 말하진 않을 테니 남편 험담을 하거나 나도 피해자예요. 코스프레를 하려나? 이번 주 토요일 정작 같이 사는 나는 모르는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을 확인하러 갈 거다.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시시한 얘기일지 뜻밖의 새로운 증거를 얻게 될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휘몰아칠까? 착잡한 마음에 주절주절 글을 남긴다. 아직 결말도 모르는 이 긴 글을 읽고 그래서 이혼을 한다는 거 뭐야? 에휴, 이런 호구가 다 있냐? 이렇게 사는 사람, 이 사람보단 내가 낫네 하며 누군가는 나의 불행을 딛고 위로를 얻길 바라본다. 사연 이후 추가 글입니다. 주말이라 친정에 와 있다. 동생에게 두어 시간만 잠깐 아이를 부탁할 겸 간만에 하룻밤 푹 잠다운 잠을 잘 겸 해서 그리고 이틀 전 약속 잡았던 상간녀를 만났다. 작년 여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대신한 합의서를 쓰고 피해 보상의 명목으로 위자료 받은 지 9개월 만에 만남이다. 여자의 촉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어쩐지 내가 예상하는 그 얘기를 말하려는 게 아닐까 짐작이 가면서도 한편으론 그 정도로 막장은 아니길 빌며 약속 장소로 향했다. 합의서를 쓴 후에도 남편이 먼저 집착에 가까운 집요한 연락을 해왔고 그래서 최근까지도 만남을 갖고 연락을 했다고 고백했다. 여기까진 나도 아는 이야기. 실은 합의서를 쓴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돼 지운 일도 있었고 현재는 2번째 임신 상태라고 한다. 두 년놈들 다 미친 것 같다.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쩐 일인지 눈물도 안 나고 어느 정도 예상한 얘기라 그랬는지 덤덤하고 참 내가 내 속내를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이혼을 하면 난 남편 하나만 있는다. 가족도 딸도 강아지도 친구도 직장도 모두 그대로. 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하면 자기 자신 하나만 남는다. 아, 팔에 새긴 아이 발도장 문신도 남겠구나. 비빌 언덕 하나 없기에 돌아갈 집도 없거니와 아내와 딸, 친구, 직장 동료 모든 걸 잃게 될 거다. 그렇게 만들 거다. 그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터질 때마다 좋은 남편은 아니더라도 좋은 아빠가 되지길 바라는 마음에 대략 10번 정도 기회를 준 것 같다. 거짓 사과에 잘 속아준 호구 같은 나. 말수 적은 사위와 친해지려 부단히 노력했던 내 친정, 식구들. 아빠가 다른 여자와 있는지도 모르고 얼른 코 자고 일어나 아침에 아빠 만나기를 기다렸던 딸. 모두를 기만한 죄를 쉽게 용서할 수가 없겠다. 일단 남편에게 더 이상 용서와 기회, 타협은 없음을 알려야겠지. 또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아니면 망나니처럼 미쳐서 날뛸지 이번엔 짐작조차 할 수 없다. 마음이 복잡하다. 아마 이 글은 조만간 남편의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질 거다. 친한 친구랍시고 혹은 직장 동료랍시고 부디 이 남자를 감히 이해하지도 위로하지도 않길 시원하게 욕하고 모두 이 남자 곁을 떠나주게 바란다. 이렇게 본 사연 다 읽어드렸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사연 속에서 느껴지는 차분함, 그리고 마음속의 분노와 배신감. 그동안 사연자분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도 참아주시고 계셨는데 남편분은 아무래도 쉽게 정신 차릴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의 앞으로 하루하루에 대해 마음 깊이 진심으로 응원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들려드리는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실 거죠? 그럼 다음에도 다양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